오늘 80회는 그야말로 충격과 반전의 연속이었죠. 마지막 순간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강세리를 폭로하는 너튜버가 가면을 벗어던지고 강제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기찬과 세리는 자신들이 제인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제인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뿐이었죠.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제인의 복수극이라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번 회차는 세리가 자신을 향한 의심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만은 집에 온 세리를 보자마자 "저 아줌마가 계단에서 날 밀었어요! 라고 외쳤죠. 하지만 세리는 능청스럽게 TV에서 본 걸 말씀하시는 것 같다 며 상명을 모면했고 순진한 기만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의 답답함을 유발했지만 동시에 세리가 자신의 얄팍한 거짓말로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으리라는 폭선을 깔아두었죠. 한편 황기찬은 지호를 핑계로 기어이 집으로 들어온 세리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제인의 빈자리를 느끼며 그녀에게 빠져들던 황기찬에게 세리의 존재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거추장스러운 침짝이었던 거죠. 윤희의 복수도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야영을 찾아가 그동안 미워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야영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 나서는 윤희에게 완전 무장을 시켜주겠다고 말하며 어떤 무기를 건네는 듯했습니다. 윤희는 그 무기를 가지고 세리가 일하는 매장에 VIP 고객으로 나타나 세리를 똥개 훈련시키듯 온갖 심부름을 시키며 굴욕을 주었죠. 그러면서 폭로월드에서 봤다며 세리의 불륜 이야기를 꺼내 세리에게 치욕을 안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리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제인의 계획이었고 윤희는 그 계획의 첫 번째 실행자였죠. 한기찬과 세리는 폭로월드 너튜버를 잡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세리의 똥줄은 타들어갔고 한기찬은 경찰을 닥달하며 너튜버를 찾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너튜버를 잡았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간 두 사람. 제인일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너튜버의 정체는 바로 유경이었죠. 승우는 유경이 체포됐다는 사실에 충격받았고 제인은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주겠다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인의 계획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치밀했던 것이죠. 유경은 기만의 고백에 당황했지만 이내 기만의 순수한 마음에 호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한편 세리는 너튜버도 잡았으니 한숨 돌리자며 황기찬을 유혹했지만 황기찬은 그녀를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제인에게 빠져든 그의 마음은 이미 세리에게서 떠난 지 오래였죠. 그리고 이번 회차의 최고의 킬링 포인트가 펼쳐졌습니다. 다음 날 회의 중 갑자기 폭로월드 영상이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기 시작했죠. 영상에는 세리의 추악한 실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 YL그룹 가정부였던 세리의 엄마가 제인처럼 살라고 세리에게 이름을 지어준 이야기부터 친구의 남자를 욕하고 불륜 그리고 결국 남편을 빼앗은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폭로했죠. 세리는 거짓말이야 라고 울부짖었고 그때 너튜버는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제인이 서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여왕의 압도적인 위엄과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인이 황기찬과 세리를 향해 던진 마지막 복수의 칼날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악인들의 파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죠. 과연 다음 회차에서는 이들의 비참한 최후가 어떻게 그려질지 제인의 복수극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다음의 뇌피셜 극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인의 폭로가 끝나자 화면이 바뀌고 유경의 모습이 나타났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사실 강제인 씨를 정신병자로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유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귀찬과 세리는 경악하며 화면을 응시했죠. 과거 황기찬 회장이 제 약점을 잡고 협박했어요. 그가 시키는 대로 강제인 씨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녀를 정신병원에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제인 씨,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유경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기찬과 세리는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기찬은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TV 화면을 부셨다. 감히 나를 배신해! 그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세리가 들어왔다. 오빠 괜찮아? 세리는 불안한 눈으로 기찬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찬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제 끝이야! 모든 게 끝났다고! 세리는 겁에 질린 채 기찬을 진정시켰죠. 하지만 그녀의 눈은 기찬에게서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장실에 있는 강규철 회장의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고 서류에는 비자금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리는 황기찬이 자신에게 숨겨왔던 진실을 깨닫고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오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회장님의 비자금을 혼자 숨기고 있었다니! 세리는 절망에 휩싸인 채 기찬을 노려보았습니다. 제인과 도윤은 TV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유경 씨가 진실을 밝혔네요. 이제 황기찬과 세리는 서로를 믿지 못할 거예요. 제인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싸울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내버려 두는 것뿐이에요. 제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시간이에요. 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81회에서는 세리가 황기찬을 배신하고 강규철 회장의 비자금을 차지하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리의 배신으로 황기찬은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제인은 그 틈을 타 황기찬을 향한 마지막 반격을 준비할 것입니다. 과연 세리는 비자금을 차지하고 제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인은 이 모든 계획을 성공시키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